기름값 인하 요구로 시작된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가 한 달째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파리 시내 곳곳에서는 시가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노란 조끼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노란조끼 대규모 시위가 지난달 17일에 있었으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딱 한 달 만입니다. 그동안 총리,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 시위가 점차 반정부 시위 그리고 마크롱 퇴진까지 확산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오게 된 건데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최저임금을 매월 100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 인상하고 또 저소득 은퇴자의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정부에서 우려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노란조끼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은 여기서 그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을 얻게 된 계기가 된 부유세가 있는데요. 이 부유세 폐지는 원상복구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어떤 좀 불씨를 남겨놓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동안 마크롱은 일방통행식의 소통 그리고 또 남을 훈계하는 어떤 직설학법 등으로 좀 권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어제는 이제 마크롱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과를 한 건데요. 언론들은 마크롱이 노란 조끼로 대면되는 들끓는 민심에 항복한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달째 프랑스 사회가 노란조끼 시위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조끼의 도화선은 의외로 아주 작은 도시에 사는 50대 평범한 여성의 SNS 영상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10월인데요. 자크린 무로라는 이 여성이 프랑스는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제목의 영상에서 이제 SNS에 영상을 띄웠는데 PV en un an, mais qu'est-ce que vous faites du pognon? À part changer la vaisselle de l'Élysée ou vous faire construire des piscines? 엘리제궁,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궁이죠. 엘리제궁의 그릇이나 바꾸고 또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 말고 과연 우리 돈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대체 뭘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을 바꿀 수밖에 없다 하는 한 5분 안팎의 영상인데 이 영상이 SNS를 타고 프랑스 전역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퍼지게 됐고 결국은 지난달 17일 도로 봉쇄 시위로 이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형광색 노란 조끼를 입고 나오면서 노란 조끼, 이른바 노란 조끼 운동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SBS 사무실이 샹젤리제 거리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3주째 매주 토요일 큰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매번 현장 취재를 나갔습니다. 파리 시내 곳곳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하는 노란 조끼 시위가 한 달째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매주 시위 양상이나 규모는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수천 명의 노란 조끼 시위대가 샹젤리제 개선문 등에 모이면서 이들이 또 이제 엘리제궁 대통령궁으로 가려고 하고 또 막으려는 경찰 간의 충돌이 매번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체류탄 또 물대포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아마 2005년 이후에 장갑차까지 이 시위 진압에 동원이 됐습니다. 시위대들도 이 과정에서 돌을 던지고 또 주변에 어떤 기물을 가져다가 방어벽을 쌓게 됐는데 문제는 일부 극렬한 시위대들입니다. 이곳 경찰들은 극우, 극자, 전문 시위대라고 하는데 이들이 정말 그러니까 길가에 세워진 일반 차를 뒤집어서 불을 태우고 또 건물에 들어가서 불을 태우고 또 이제 샹젤리제 거리 등에 있는 많은 상점들을 부수고 들어가서 일부 시위대는 아주 약탈까지 하는 엄청난 폭력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정말 밤늦게까지 말 그대로 어떤 전쟁터 같은 무법천지로 변하는 건데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이런 폭력 시위 혐의 등으로 1,200명 이상의 경찰이 구금됐고 제가 우리 카메라 스텝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도 많은 위협을 받기도 하는 그런 좀 아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관광객으로 넘쳐나야 할 샹젤리제 거리는 이제 토요일이 다가오면 모든 상점과 음식점들이 유리창 위에 나무판을 덧대고 또 보안 장치를 하는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또 지난주에는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같은 주요 관광지가 모두 문을 닫아서 정말 파리 시내가 아주 고요한 보기 힘든 장면을 또 보였습니다. 또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도 손실이지만 관광 특수, 특히 연말을 맞아서 관광 특수까지 실종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 SNS로 불붙기 시작한 노란 조끼 운동을
현대판 혁명이라고까지 칭하고 있는데요. 사실 프랑스는 파업과 시위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아주 잦은 파업과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곳에 2016년 5월에 왔는데 이때도 제가 올 때도 6개월간 노동법 개정안 반대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과격 시위도 있었고 또 한 20만 명 넘게 시위에 참여했고 한 1,800여 명의 경찰에 체포되는 기나긴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당장 올해 초죠. 프랑스 철도공사 노조 소속 노조원들이 철도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로 수시로 열차 운행이 중단돼서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 노란 조끼 운동은 현지 언론이나 학자들도 좀 다른 양상의 시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서 촉발된 도로를 봉쇄하는 시위가 최저임금 인상, 친기업 경제정책 철회, 지금 나아가서는 마크롱 퇴진까지 요구하는 또 어떤 폭력 시위로 확대되고 있는 점인데요. 혹자는 부자들의 대통령에 맞서는 잊혀진 사람들의 저항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런 노란 조끼 시위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프랑스의 또 다른 시위, 어떤 저항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Nous voulons bâtir une France du mérite, du travail, une France où nos enfants vivront mieux que nous. 마크롱 대통령의 담화가 나오고 나서 이를 받아들인다, 또 안 받아들인다는 노란 조끼의 공식 반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란 조끼가 처음부터 어떤 리더나 어떤 집행부가 체계적으로 만든 조직이 아니고요. SNS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생겨나서 반응도 현재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메시지나 같이 모이자 하는 것도 SNS를 통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금까지 대략 의견들은 중산층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 또 이런 최저임금 인상 좋다. 하지만 이 예산은 니네들이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아직 만족하지 못한다. 시위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현재는 우세한 편입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이 마크롱의 메시지가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상 노란조끼 요기에 항복한 것이나 무릎을 꿇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또 이제 당장 크리스마스 휴가도 다가오는 점을 들어 노란조끼 시위 동력은 많이 약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전망들이 우세합니다. 또 지지율이 20% 초반까지 떨어지고 또 야당들의 불신임 압박까지 받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도 앞으로 어떤 권위적이고 일방소통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건지 또 어떤 정책을 펴나갈 건지도 지금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런 유럽 국가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하여튼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 입을 열고 나서 이번 주 토요일이 전국을 뒤흔든 노란조끼 시위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